고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고객님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빨래를 널다 받은 전화였어요. 오후 2시 베란다 창문 너머로 햇볕이 쏟아지고 있었는데 보험사 직원의 말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손에 쥐고 있던 빨래 집게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플라스틱이 타일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지요. 고인 성함이 박정수님이십니다.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김미영님으로 되어 있는데 본인 맞으시죠? 박정수, 15년 전에 이혼한 전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잠깐만요. 그 사람이 죽었다고요? 네, 지난주 사망 신고가 접수되었고 보험금 청구 절차를 위해 수익자 본인 확인 연락드리는 겁니다. 미영 씨는 베란다 문틈에 등을 기대고 서서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15년이에요. 15년 동안 그 사람 목소리도 소식도 문자 한 통도 받은 적 없는 사람이에요. 이혼할 때 살던 집 전세금 반 나눠 가진 게 마지막이었고 그 뒤로 서로의 인생에서 완전히 빠졌던 사이였지요. 보험금이 얼마예요? 1억 2천만 원입니다. 보험사 직원이 덧붙였습니다. 수익자 변경 이력을 확인해 보니 5년 전에 보험사에서 계약 유지 확인 전화를 했을 때 수익자를 변경하겠느냐고 물었는데 박정수 씨가 그대로 두라고 서명까지 했다는 거예요. 자필 서명이 남아있다고. 미영 씨는 그 자리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15년 전에 이혼한 남자가 10년 전에도 보험금 수익자를 자기로 남겨뒀다는 소리였습니다. 새 아내가 있었을 텐데, 아이도 있었을 수 있는데, 왜, 무슨 이유로? 그리고 사흘 뒤 내용 증명이 하나 날아왔어요. 발신인은 이수진, 전 남편의 현재 아내, 아니, 이제는 미망인이 된 후처였지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수익자 미변경은 망인의 실수이며 치매 초기 상태에서의 서명은 무효다. 보험금 전액 반환을 요구한다. 끝에는 변호사 이름이 찍혀 있었어요. 1억 2천만 원을 놓고 전처와 후처의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미영 씨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15년 전으로 잠깐 돌아가야 합니다. 길게 끌지 않을게요. 2009년 미영 씨 나이 38이었어요. 남편 정수 씨와 결혼한 지 8년째였고 아이는 없었습니다. 정수 씨는 건설 현장 감독을 했고 미영 씨는 상가 지하에서 작은 분식집을 했지요. 부부가 맞벌이를 해서 전세 보증금 1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겉으로는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이혼 사유는 복잡하지 않았어요. 정수 씨가 일을 하다 허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디스크 사번이 터져서 6개월을 누워 있었는데 그 6개월 동안 생활비도 병원비도 전부 미영 씨 분식집 수입에서 나갔지요. 문제는 정수 씨가 일어난 뒤였어요. 현장에 복귀를 못하니까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술이 들어가면 미영 씨한테 손을 댔습니다. 미영 씨 왼쪽 귀 위에 작은 흉터가 하나 있어요. 소주병 모서리에 긁힌 건데 그게 병원에 가서 세반을 꿰맨 날 미영 씨가 이혼을 결심한 날이지요. 정수 씨도 크게 붙잡지 않았습니다. 전세금 1억을 반씩 나눴어요. 5천만 원씩? 위자료는 없었습니다. 정수 씨가 미안하다, 돈은 없다고 했고 미영 씨는 더 이상 같은 공기를 마시고 싶지 않아서 그냥 도장을 찍었어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5천만 원 들고 원룸으로 나왔고 분식집은 정리했고 식당 주방 보조로 일을 시작했지요. 40대 초반에 이혼한 여자가 혼자 먹고 살기가 얼마나 빡빡한지 해본 사람은 알 겁니다. 미영 씨는 15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은 53이고 아파트 경비실 옆 관리사무소에서 격리 일을 합니다. 월급 198만 원, 전세 보증금 7천만 원짜리 빌라에 혼자 삽니다.
그런 사람한테 1억 2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미영 씨가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건 돈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이혼할 때 위자료 한 푼 못 받았어요. 그 사람이 미안하다고 했지만 돈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보험을 들고 있었다는 것, 그것도 월 보험료를 15년 동안 꼬박꼬박 냈다는 것, 가리고 수익자를 새 아내로 바꾸지 않았다는 것. 이게 하나도 이해가 안 됐지요. 미영 씨는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하나를 더 물어봤습니다. 이 보험 가입일이 언제예요? 답이 왔어요. 2007년 3월. 결혼 6년 차 때, 그러니까 이혼하기 2년 전에 가입한 거였습니다. 월 보험료 23만 원. 허리 다치기 전 부부가 그나마 괜찮았을 때 들어놓은 보험이었던 거지요. 이혼한 뒤에도 보험료를 계속 낸 건 정수 씨였어요. 15년 동안 23만 원씩 총 납입 보험료만 4,140만 원이 넘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그 돈을 매달 빠져나가게 두면서 수익자를 안 바꿨다는 거예요. 새 아내가 생긴 뒤에도 미영 씨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빌라 원룸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이걸 왜 남겼을까? 미안해서? 아직 감정이 남아서? 아니면 그냥 귀찮아서 안 바꾼 건가? 1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인데 답은 나오지 않았지요. 대신 내용 증명이 먼저 답을 정했습니다. 후처 이수진 씨가 소송을 건 거예요. 소송 통지서가 온 건 보험사 전화 받은 지 열흘 뒤였어요. 미영 씨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퇴근하고 우편함을 열었는데 법원 등기 우편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잡았을 때 봉투가 묵직했어요. A사 서류 몇 장이 아니라 두꺼운 소장이 들어있다는 뜻이었지요. 뜯어보니 보험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원고 이수진, 피고 김미영, 청구 금액 1억 2천만 원 전액. 이수진 씨 측 주장은 세 가지였어요. 첫째, 망인 박정수는 5년 전 수익자 확인 당시 이미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상태였다. 둘째, 따라서 당시 서명은 의사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다. 셋째, 수익자를 변경하지 않은 것은 의도가 아니라 실수 또는 인지 저하에 의한 방치다. 미영 씨 손이 떨렸어요. 아파트 로비 우편함 앞에서 소장을 읽다가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벤치에 앉았습니다. 1억 2천만 원을 둘러싼 소송이라니.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건 아는데 변호사 비용이 얼마인지도 감이 안 잡혔지요. 미영 씨가 제일 먼저 한 건 지역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한 거였어요. 소득 기준에 맞으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거든요. 월급 198만 원, 재산은 전세 보증금 7천만 원. 기준에 맞았습니다. 상담 날짜를 잡았는데 2주 뒤였어요. 그 2주 사이에 미영 씨한테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요. 받으니까 여자 목소리가 나왔어요. 김미영 씨죠? 저 이수진이에요. 정수 씨 아내. 미영 씨는 전화기를 귀에서 뗄 뻔했습니다. 소송 건 사람이 직접 전화를 하다니. 이수진 씨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어요. 나이는 미영 씨보다 서너 살 어린 것 같았지요. 저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도 사정이 있어요. 5년 동안 그 사람 간병한 거 아시죠? 알고 계시잖아요. 그 사람이 아팠다는 거. 미영 씨는 몰랐어요. 정수 씨가 아팠다는 걸 처음 듣는 거였습니다. 췌장암이었어요. 3기 판정받고 5년을 버텼어요. 항암하고 수술하고 입원하고 퇴원하고를 반복했지요. 의료비만 총 3천만 원 넘게 들어갔어요. 제 돈으로. 그런데 보험금이 전처한테 간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미영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정수 씨가 췌장암으로 죽었다는 것도 5년간 투병했다는 것도 그 옆에 이수진이라는 여자가 있었다는 것도 전부 처음 듣는 이야기였으니까요. 이수진 씨가 말을 이었어요. 미영 씨,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15년 동안 연락도 없던 사람이 남긴 보험금을 받는 게 맞는 건지, 5년 동안 옆에서 죽어가는 사람 닦아주고, 토 받아주고, 새벽에 응급실 데려가고 한 사람은 아무것도 못 받는 게 맞는 건지. 전화가 끊긴 뒤 미영 씨는 식탁에 앉아서 한참을 아무것도 못했어요. 밥솥 안에 아침에 한 밥이 그대로 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밥이 마르기 시작하고 있었지요. 그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5년 동안 아팠다. 죽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나한테는 한 통의 연락도 없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마음에 걸렸어요. 이수진 씨가 알고 계시잖아요 라고 했을 때 미영 씨는 전혀 몰랐거든요. 그 말은 이수진 씨가 미영 씨를 알면서도 안 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었지요. 모르는 것과 외면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건데. 법률구조공단 상담은 수요일 오전 10시에 잡혔어요. 미영 씨가 준비한 건 보험증권 사본, 보험사에서 받은 수익자 확인 서류, 그리고 이수진 씨가 보낸 내용 증명과 소장 사본이었습니다. 서류를 투명 파일에 넣어서 가방에 담았는데 가방이 묵직했어요. 종이 무게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숫자들의 무게였지요. 상담 변호사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확인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는 미영 씨가 유리합니다. 보험 수익자는 계약자가 지정하는 것이고 5년 전 확인 서명이 자필이라면 의사 표시가 명확한 겁니다. 상대 측이 침해를 주장하려면 당시 인지능력 감정 결과를 가져와야 하는데 그 입증 책임은 원고 쪽에 있어요. 미영 씨가 물었지요. 그런데 진짜 치매였으면 어떡해요? 5년 전에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도인지장애와 의사능력 상실은 다른 겁니다.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는 일상적인 판단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보험 수익자를 변경하겠느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하고 서명까지 한 거면 그건 판단 능력이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미영 씨는 안도하면서도 다른 게 궁금했어요. 그 사람이 왜 안 바꿨을까요? 새 아내가 있는데. 변호사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건 법이 답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은 의사표시가 유효한지만 봐요. 동기는 묻지 않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미영 씨는 법원 일정을 확인했어요. 첫 기일은 한 달 뒤. 법률구조공단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주기로 했고 착수금은 면제, 성공 보수만 나중에 내면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미영 씨 머릿속에 이수진 씨 말이 자꾸 맴돌았어요. 5년 동안 그 사람 간병한 거 아시죠? 모르고 있었다는 게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정수 씨가 아프다는 걸 알았으면 미영 씨가 뭘 했을까요? 도와줬을까요? 아마 아닐 거예요. 이혼한 전 남편을, 술 마시고 자기한테 병을 던진 사람을. 그래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빌라 골목을 걸어가는데 우편함에 또 뭔가 들어 있었어요. 이번엔 법원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보험사에서 보낸 추가 서류였지요. 미영 씨가 요청한 게 아니라 보험사가 소송 관련해서 양쪽에 동시에 보낸 계약 이력서였습니다. 봉투를 뜯어보니 보험계약 변경 이력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2007년 3월 가입, 수익자 김미영. 2009년 11월 이혼 신고. 2010년 1월 보험사 확인 전화 수익자, 변경 의사 없음 전화 녹취 기록. 2014년 5월 재혼 신고.
2019년 8월 계약 유지 확인 수익자, 변경 의사 없음 자필 서명. 미영 씨 눈에 걸린 건 2010년 1월이었어요. 이혼한 지 2달 뒤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을 때 정수 씨가 수익자를 안 바꿨다는 거예요. 이혼 직후에도, 아직 새 사람을 만나기 전에도, 그때 바꿨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텐데. 2010년 1월이면 정수 씨가 뭘 하고 있었을 때일까? 미영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혼하고 혼자 살기 시작한 직후, 허리는 좀 나았을 거예요. 건설 현장에 복귀했을 수도 있고, 그때 왜 안 바꿨을까? 귀찮아서? 잊어서? 아니면 정말로 그 시점에서는 아직 미영 씨한테 뭔가 남아 있었던 걸까? 미영 씨는 그 서류를 식탁 위에 놓고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어요. 물이 차가웠습니다. 목을 넘어가는 물의 온도를 느끼면서 생각했지요. 15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안 한 사람의 마음을 지금 와서 추측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데도 자꾸 생각이 났어요. 2010년 1월, 이혼 직후에 그 사람이. 첫 번째 재판 기일은 화요일 오전이었어요. 미영 씨는 관리사무소에 반차를 냈습니다. 법원 근처 편의점에서 커피 하나 사서 마시며 시간을 보냈는데 손이 떨려서 빨대 구멍에 빨대를 제대로 못 꽂았지요. 법정에 들어가니 이수진 씨가 먼저 와 있었어요. 미영 씨보다 서너 살 어려 보였고 마른 체형에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했어요. 5년 간병을 한 사람의 얼굴이라는 게 보였지요. 눈 밑에 그림자가 짙었고 입술이 말라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잠깐 눈이 마주쳤어요. 이수진 씨가 먼저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수진 씨 측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는 2가지였어요. 첫째, 박정수 씨의 경도인지장애 진단서. 발급일 2018년 3월. 수익자 확인 서명일은 2019년 8월. 진단이 서명보다 1년 5개월 빠릅니다. 진단 이후의 서명이므로 판단 능력에 의문이 있다는 주장이었지요. 둘째, 박정수 씨가 재혼 후 이수진 씨 명의로 가입한 다른 보험 계약이건, 이건 수익자가 이수진 씨로 되어 있었어요. 다른 보험은 현 배우자로 수익자를 지정했으면서 이 보험만 전처로 남겨둔 건 실수 또는 혼란의 증거라는 논리였습니다. 미영 씨 쪽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경도인지장애 진단은 일상적 판단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 서명 당시의 구체적 의사능력 감정이 없으면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그리고 다른 보험의 수익자가 이수진 씨라는 건 오히려 이 보험만 일부러 안 바꿨다는 의도의 증거가 된다고. 판사가 양측에 물었습니다. 망인이 서명 당시 인지능력 검사를 받은 기록이 있습니까? 이수진 씨 측은 없다고 했어요. 경도인지장애 진단만 있을 뿐 서명 시점에 맞춰 별도 검사를 한 건 아니라고.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기록을 넘기며 말했지요. 보험사 측 녹취 기록도 확인하겠습니다. 2019년 8월 통화 녹취가 보험사에 남아있다고 했는데 다음 기일에 제출해 주세요. 녹취 기록. 미영 씨는 그게 있는 줄 몰랐어요. 보험사에서 수익자 확인 전화를 할 때 통화 내용이 녹음된다는 거였습니다. 정수 씨가 5년 전에 그대로 두라고 말한 그 통화가 남아있을 수 있다는 뜻이었지요. 재판이 끝나고 법원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뒤에서 이수진 씨가 미영 씨를 불렀어요. 김미영 씨. 미영 씨가 돌아봤습니다. 이수진 씨가 다가오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녹취 나오면 제가 질 수도 있어요. 그거 알아요. 그런데 한 가지만 알아주세요. 저는 5년 동안 그 사람 기저귀를 갈았어요. 항암 부작용으로 하루에 3번씩 토하는 거 받아냈어요. 새벽 3시에 응급실 데려간 게 23번이에요. 세어봤거든요.
미영 씨는 그 사람이 아프다는 것도 몰랐잖아요. 미영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수진 씨가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검은 코트 어깨가 좁았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왔을 때 11월 바람이 목을 스쳤어요. 미영 씨는 코트 칼날을 올리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수진 씨가 밉지가 않았어요. 5년 동안 죽어가는 사람 옆에 있었다는 건 사실일 테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긴지 미영 씨도 남일이 아니었지요. 미영 씨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2년 동안 간병한 적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정수 씨가 남긴 걸 포기해야 하는 건가? 정수 씨는 분명 그대로 두라고 했어요. 서명까지 하고 그 의사를 무시하는 게 맞는 건가? 미영 씨는 그날 밤 보험사에서 보내온 계약 이력서를 다시 펼쳤어요. 2010년 1월 이혼 직후에도 안 바꿨다. 2019년 8월 재혼 후 5년 지났을 때도 안 바꿨다. 이건 실수가 아니야 라고 미영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의도였어. 무슨 의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왜 라는 질문에는 여전히 답이 없었어요. 그 사람이 위자료를 못 줘서 미안했기 때문에 그걸 보험금으로 갚으려 한 건가? 그런 거라면 왜 한마디도 안 하고 갔을까? 미영 씨는 식탁 위에 놓인 서류 옆에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15년간 전화번호도 바꿨을 테니 정수 씨가 연락하려 해도 못했을 수도 있지요. 아니, 연락처를 찾으려면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안 한 거지. 미영 씨도 안 했고 서로 안 한 거지요. 그날 밤 미영 씨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이혼할 때 반씩 나눈 사진첩이었는데 미영 씨 몫에는 결혼식 사진이 몇 장 있었습니다. 정수 씨가 양복을 입고 웃고 있었어요. 30 초반, 아직 허리를 다치기 전. 그 시절에 보험을 든 거였지요. 수익자를 미영 씨로 놓고 그때는 당연히 미영 씨였을 거예요. 부부니까. 문제는 이혼한 뒤에도 안 바꿨다는 거지요. 사진첩을 덮으면서 미영 씨는 무언가가 목에 걸린 것 같았어요. 삼킬 수도 뱉을 수도 없는 덩어리 같은 것. 미안함인지 죄책감인지 아니면 15년 만에 처음 느끼는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인지. 밤이 깊었고 빌라 밖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 씨는 사진첩을 서랍에 다시 넣고 불을 껐어요. 두 번째 기일은 3주 뒤였어요. 이번에는 보험사 측에서 녹취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미영 씨 변호사가 재판 전에 녹취록 사본을 보여줬어요. A사 한 장짜리 짧은 통화 기록이었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묻습니다. 박정수님 현재 수익자가 김미영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경 의사 있으십니까? 정수 씨가 답합니다. 아니요, 그대로 두세요. 직원이 다시 묻습니다. 현재 배우자가 계시다면 변경을 권해드리는데요. 정수 씨가 답합니다. 알겠는데 그대로 두세요. 거기가 맞습니다. 거기가 맞습니다. 미영 씨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어요. 거기가 맞다는 게 무슨 뜻일까? 수익자가 미영 씨인 게 맞다는 뜻. 왜 맞는 거지?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 녹취가 결정적입니다. 질문을 이해하고 재확인 질문에도 같은 답을 했고 이유까지 덧붙였습니다. 인지 능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의 답변이 아니에요. 재판에서 녹취가 공개되자 이수진 씨 측 변호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판사가 녹취 원본 파일을 확인하겠다고 했고 보험사 측은 CD로 원본을 제출했어요. 이수진 씨가 법정에서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떨어뜨렸지요. 재판이 끝나고 복도에서 이수진 씨가 미영 씨 쪽을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갔어요. 변호사와 빠르게 걸어 나갔습니다. 미영 씨 변호사가 말했어요. 아마 다음 기일에서 판결 나올 겁니다.
상대 측이 추가 증거를 내지 않으면 우리가 이겨요. 그런데 미영 씨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어요. 이겼다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법정에서 이수진 씨가 울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지요. 5년 간병, 의료비 3천만 원, 새벽 3시 응급실 23번. 미영 씨는 집에 돌아와서 한 가지를 확인했어요. 소장에 적힌 이수진 씨의 주장 내용 중에 의료비 3천만 원의 근거가 있었습니다. 병원 영수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지요. 미영 씨는 그걸 한 장 한 장 넘겨봤어요. 항암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날짜가 5년에 걸쳐 있었습니다. 총 3,180만 원. 이수진 씨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한 내역이었지요. 그리고 그 영수증 사이에 끼워진 서류 하나가 미영 씨 눈에 걸렸어요. 정수 씨의 암보험 다른 계약서 사본이었는데 이건 이수진 씨가 증거로 낸 게 아니라 병원비 영수증 묶음에 섞여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소송 증거 자료를 복사하면서 같이 딸려온 거지요. 그 계약서를 보니 정수 씨가 이수진 씨와 재혼한 뒤 새로 가입한 암보험이 있었어요. 월 보험료 15만 원. 수익자 이수진. 이건 알고 있었지요. 첫 번째 기일에서 나왔으니까. 그런데 미영 씨가 주목한 건 다른 거였어요. 보험 가입일이 2015년 9월이었습니다. 재혼이 2014년 5월이니까 재혼 후 1년 반 만에 새 보험을 든 거예요. 수익자를 이수진 씨로 하고 이건 뭘 의미할까? 정수 씨는 새 보험을 들 때 수익자를 이수진 씨로 넣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할 줄 아는데 안 한 거예요. 옛날 보험의 수익자를 바꾸지 않은 건 새 보험을 따로 들면서도 기존 보험은 미영 씨로 남겨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실수가 아니야. 이건 분리를 한 거야. 미영 씨는 그 순간 처음으로 정수 씨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었어요. 이수진 씨한테는 이수진 씨 몫을 따로 만들어줬다. 그리고 옛날 보험은 미영 씨 몫으로 남겨뒀다. 두 사람에게 각각의 것을 주려고 한 거 아닐까? 그런데 왜 미영 씨 몫이 있어야 했을까? 그건 여전히 모르겠지요. 미영 씨는 식탁 위에 두 보험의 내역을 나란히 놓고 한참을 봤어요. 이수진 씨 수익자로 된 암보험은 보험금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이수진 씨가 이미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돈이었지요. 그런데 이수진 씨 소장에는 이 보험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5천만 원을 받고도 1억 2천만 원까지 달라는 건가? 아니면 5천만 원은 아직 청구를 안 한 건가? 미영 씨는 변호사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어요. 그런데 그보다 먼저 한 가지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정수 씨가 두 보험을 따로 관리했다는 건 이 사람이 자기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췌장암 3기면 5년 생존율이 낮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 와중에 보험을 정리한 거지요. 미영 씨 몫과 이수진 씨 몫을 나눠서 그 사람이 죽어가면서 미영 씨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이 미영 씨 눈에서 물이 났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 사람 때문에 우는 거였습니다. 슬픈 건지 고마운 건지 화가 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지요. 세 번째 기일 전에 미영 씨는 변호사에게 이수진 씨의 암보험 건을 알렸어요. 변호사가 확인해 보니 이수진 씨는 이미 암보험 5천만 원을 수령한 상태였습니다. 정수 씨 사망 직후에 바로 청구해서 받은 거지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수진 씨가 5천만 원을 이미 받았다는 건 이번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보험금을 수령한 수익자가 다른 보험의 수익자 지위까지 주장하는 건 법원 인상이 좋지 않거든요. 미영 씨는 그 정보를 재판에서 쓰자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변호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일부러 나눠놓은 거잖아요. 이수진 씨한테 5천만 원, 나한테 1억 2천만 원. 이수진 씨가 5천만 원 받은 걸 재판에서 지적하면 그 사람이 정리해 놓은 게 싸움거리가 되잖아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변호사가 잠시 미영 씨를 봤어요. 미영 씨, 그러면 판결 후에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이기면 1억 2천 전부 받으시겠어요? 미영 씨가 잠깐 망설이다 말했지요. 아직 모르겠어요. 판결 나오면 그때 생각할게요. 세 번째 기일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수진 씨 측이 추가 증거를 내지 못했고 판사가 양측 최종 변론 기일을 다음 달에 잡았어요. 그런데 재판 끝나고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미영 씨가 법원 1층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말을 걸었습니다. 이수진 씨가 아니었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지요. 혹시 김미영 씨 맞으시죠? 미영 씨가 고개를 돌렸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저 정수 형 동생이에요. 박정호. 정수 씨의 남동생. 미영 씨가 결혼 시절에 몇 번 본 적 있는 사람이었는데 15년이 지나 얼굴이 많이 달라져 있었지요. 정호 씨가 말했어요. 형이 죽기 전에 저한테 한 말이 있거든요. 미영 씨한테 전해달라고 한 건 아닌데 형이 하는 말을 제가 들은 거예요. 미영 씨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병원에서요. 형이 마지막 달에 의식이 오락가락했거든요. 맑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맑을 때 한 번은 제 손을 잡더니 이러는 거예요. 미영이한테 위자료 못 줬다. 그게 계속 걸렸다. 이거라도. 그리고 손가락으로 뭘 가리켰는데 병상 옆 서랍을 가리킨 거였어요. 서랍에는 보험증권 사본이 있었지요. 미영 씨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법원 로비 의자에 앉았습니다. 형수님, 아니 미영 씨. 형이 미영 씨 미워한 적은 없어요. 자기가 나쁜 놈인 줄 알고 있었어요. 술 마시고 한 짓도 위자료 못 준 것도 그 보험이 형이 할 수 있는 전부였던 거예요. 정호 씨가 명함 하나를 건넸어요. 혹시 연락할 일 있으시면. 그리고 가버렸습니다. 미영 씨는 법원 로비에서 30분을 앉아 있었어요. 손에 명함을 쥔 채로. 명함이 따뜻했는지 차가웠는지도 모르겠었다고 해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지나가고 법원 안내방송이 울렸는데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위자료. 15년 전에 못 준 위자료를 이렇게 주려 했다는 거지요. 목숨이 끝날 때 나오는 보험금으로. 살아있을 때는 한마디도 못하고 죽어서야 돈으로 갚으려 한 거야. 그 사람은 끝까지 그런 사람이었던 거지. 말 대신 뒤에서 뭔가를 하는 사람. 직접 전해주지 못하는 사람. 미영 씨는 법원을 나와서 버스 정류장까지 걸었어요. 걸으면서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판결이 나면 보험금 전부를 받겠다. 그건 그 사람의 의사니까. 그런데 그중 일부는 이수진 씨에게 주겠다. 간병한 사람이 빈손으로 가서는 안 되니까. 그게 미영 씨가 할 수 있는 정리라고 생각했어요. 얼마를 줄 건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지만 이수진 씨가 쓴 의료비 3,180만 원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그 정도면 간병의 값은 아니어도 최소한의 예의는 되지 않을까? 판결은 최종 변론 후 2주 만에 나왔어요. 결과는 이랬습니다. 보험고 패소. 수익자 김미영 씨의 보험금 수급권은 유효하다. 이유는 2019년 8월 서명 당시 망인에게 경도인지장애 진단이 있었으나 해당 진단만으로는 의사능력 상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보험사 녹취 기록에서 망인이 질문을 이해하고 명확히 답변한 점, 다른 보험 계약에서는 현 배우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점을 종합하면 해당 보험의 수익자를 변경하지 않은 것은
의도적인 의사표시로 판단한다. 판결문을 받은 날 미영 씨는 집에 와서 식탁에 서류를 펼쳐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이겼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1억 2천만 원. 미영 씨 월급의 5년치가 넘는 돈이지요. 전세 보증금을 빼면 수중에 500만 원도 없던 사람한테 미영 씨는 3일을 기다렸어요. 이수진 씨가 항소할 수도 있으니까. 항소 기간은 2주인데 미영 씨는 3일째 되는 날 이수진 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수진 씨가 전화를 받았어요. 목소리가 건조했습니다. 뭐하러 전화하셨어요? 미영 씨가 말했어요.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할 말 없는데요. 제가 할 말이 있어서요. 한 번만요. 이수진 씨가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어디요? 미영 씨가 장소를 정했어요. 이수진 씨 집 근처 카페. 미영 씨가 찾아가는 거였지요. 다음 날 오후 미영 씨는 이수진 씨를 만났습니다. 카페 구석자리. 이수진 씨는 아메리카노를 시켜놓고 한 모금도 안 마시고 있었어요. 미영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보험금 받으면 3천만 원을 수진 씨한테 드릴 거예요. 이수진 씨 눈이 커졌어요. 뭐요? 의료비요. 5년 동안 수진 씨가 쓴 병원비. 그 돈은 수진 씨가 가져가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수진 씨가 미영 씨를 빤히 봤어요. 한참을. 동정이에요? 이긴 사람이 져준 척 하는 거예요? 미영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 사람이 나한테 남긴 건 15년 전에 못 준 위자료였어요. 그 사람 동생한테 들었거든요. 그런데 수진 씨가 5년 동안 간병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 돈은 그 사람이 살아 있었으면 수진 씨한테 줬어야 할 돈이에요. 그 사람이 못 줬으니까 내가 대신 주는 거예요. 이수진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메리카노 잔 위로 시선이 떨어졌습니다. 잔에 비친 형광등 불빛이 흔들렸지요. 그 사람 정말 끝까지 정리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미영 씨가 웃지도 울지도 않고 말했어요. 그러게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카페에서 누군가가 주문을 하는 소리, 에스프레소 머신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지요. 이수진 씨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3천은 안 받을게요. 대신 2천만 원만. 그 사람 장례비하고 제가 밀린 카드값 정리할 정도만. 미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렇게 하죠. 이수진 씨가 일어서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 사람 생전에 한 번은 이러더라고요. 아플 때 진통제 맞고 좀 몽롱할 때. 나 젊었을 때 나쁜 짓 많이 했다고. 무슨 뜻인지 안 물어봤는데. 미영 씨한테 한 얘기였나 보네요. 미영 씨는 아무 말 안 했어요. 이수진 씨가 카페를 나갔습니다. 유리문이 닫히면서 바깥바람이 한 줄기 들어왔지요. 11월 끝자락 바람이었습니다. 미영 씨는 자리에 앉아서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셨어요. 식어 있었지만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이수진 씨의 뒷모습이 보였는데 어깨가 아까보다 조금 펴져 있는 것 같기도 했고 아닌 것 같기도 했어요. 보험금은 2주 뒤에 미영 씨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1억 2천만 원. 통장 잔액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숫자가 되었지요. 미영 씨는 이수진 씨에게 2천만 원을 보냈어요. 이체 후 문자를 보냈습니다. 받으세요. 이수진 씨 답장은 감사합니다. 4글자였어요. 남은 1억은 미영 씨가 가졌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올려서 좀 더 해가 잘 드는 집으로 옮길 생각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노후 자금으로 두겠다고. 15년 동안 198만 원으로 살아온 사람한테 1억이라는 돈은 남은 인생의 바닥을 까는 돈이지요. 미영 씨는 이사할 집을 보러 다니면서 한 가지를 했어요. 정수 씨 동생 정호 씨에게 연락해서 정수 씨 납골당 위치를 물어봤습니다.
정우 씨가 알려줬지요. 미영 씨는 거기 한번 가봤어요. 낙고람 앞에 서서 한참을 봤다고 합니다. 뭘 말했는지는 안 가르쳐 줬어요. 대신 이렇게만 말했지요.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좀 풀렸어요. 뭐가 풀렸냐면요. 그 사람한테 아무 감정도 없어야 한다고 15년을 강요해 온 게 풀린 거예요. 미워해도 되고 고마워해도 되고 아무렇지 않아도 되는 거더라고요. 다 되는 거였어요. 미영 씨가 새 빌라로 이사한 건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보증금 1억 2천짜리 빌라 투룸. 해가 잘 들어서 오후에는 거실 바닥이 따뜻해요. 미영 씨는 거기서 세탁물을 널면서 가끔 보험사에서 전화 받던 나를 생각한다고 해요. 빨래 집게가 떨어지던 그 오후를. 그 집게는 아직도 같은 빨래 집게예요. 이사할 때 가져왔거든요. 분홍색 플라스틱. 낡았는데 잘 집혀요. 미영 씨가 그 집게로 수건을 넣을 때마다 아무 생각 안 하기도 하고 가끔은 잠깐 생각이 나기도 한다고요.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타일에 부딪히던 그 소리, 보험증권 사본은 서랍 안에 넣어뒀답니다. 버리지는 않았어요. 꺼내보지도 않지만 그냥 거기 있는 거지요. 겨울 햇살이 거실 바닥을 데우고 빨래가 바람에 흔들리는 오후, 미영 씨의 일상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198만 원 월급은 그대로인데 바닥이 까였으니까 불안하지는 않다고 해요. 그게 그 사람이 남긴 것의 전부이고 미영 씨가 받을 수 있는 것의 전부였지요. 어떤 사람은 살아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죽어서 숫자로 남깁니다. 그 숫자를 받는 쪽은 그게 사과인지 사랑인지 미련인지 영영 알 수 없지요. 다만 받았다는 사실만 남는 거예요. 1억이라는 숫자와 통장 잔액이 바뀐 화면과 좀 더 해가 잘 드는 집 하나가